네, 어제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22.67포인트, 0.94% 떨어지면서 2380.48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10.44포인트, 1.2%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861.4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4,143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만 기관 투자자가 3,758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요. 외국인도 393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가 2,74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 외국인은 각각 2,157억 원, 363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전일 수준을 유지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네이버가 1%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등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종이, 목재 섹터가 1% 이상 상승했고요. 전기가스업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도 역시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통신 섹터가 3% 넘게 떨어졌고요. 의약품, 철강, 금속, 금융 섹터가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시젠과 KMW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CJ ENM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2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46원 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하고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대선 전까지는 그 어떠한 것도 타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선까지는 불확실성,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좀 걱정스럽잖아요. 4년 전에도 그런 현상이 일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저께는 상승하는 듯 했으나 결국 끝난 것은 1% 미만이지만 그래도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네. 통과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 이미 예측했습니다, 사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놔주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2.2조 달러, 그렇죠? 그리고 공화당은 1.8조 달러. 그렇죠. 예, 4천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한 또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백신이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예. 제약회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팔고 나와야 되느냐? 그건 네. 아니겠죠. 대선이 지나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만큼 재정 정책이 통과가 될 것이고요. 예.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게 1.8조 달러든 2.2조 달러든 어쨌든 통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정을 좀 마음 여유를 가지시고 들여다보시고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지를 예측을 하시면서 예.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 주 동안 미증시 흐름을 또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확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예. 자, 주식시장을 놓고 보시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네. 결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한 달 정도를 놓고 보면 거의 상승폭이 없죠. 그만큼 약 한 3주 정도의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난 2주 동안의 반등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들어서는 또다시
좀 쉬어가는 장세. 결국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상승 추세가 맞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대선 전에는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선만 지나가면 네. 지금 짐 크레이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 시장 상승할 거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익 추정치들을 보고 있으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전 분기 대비해서는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3,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예측에 맞게 또는 예측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고 있다. 대신에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서 시장이 눌려져 있다면 네네. 그 요소만 지나가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을 또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술주, 성장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최근에 애플 주가에 따라서 나스닥 전체의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가치주를 사야 되느냐, 성장주를 사야 되느냐. 예. 예, 정말 지겹도록 받는 질문인데 또 지겹도록 대답하는 내용은 성장주 위주의 여전히 투자가 성장주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도 그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애플은 어쨌든 5G에 이어져서 네. 계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장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장 지수가 있죠. 그게 나스닥이고요. 그렇죠. 또 그 안에 나스닥 100 기업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 기업의 상승 여력들을 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면 나스닥 지수의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두 자릿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 여력은 이거의 거의 2배 정도, 22%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이 100개 기업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짚어봤었던 네네. 13개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의 상승 여력은 저거의 또 2배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형주의 매력도가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만약에 저기서 지금 대표 네, 성장주 13개 종목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거의 뭐 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저기서 가장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나오는 게 퀄컴인데 퀄컴, 예. 5G 대표 종목이죠. 어제 네. 국내 증시에서도 5G 관련주들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빠졌는데 퀄컴은 2%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또 아이폰이 5G 탑재한 스마트폰 내놓으면서 더 탄력이 붙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5G를 잠깐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 부분은 누가 이기든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 여력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거의 300% 가까이 된다라고 나오고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 상승 여력이 나스닥 100의 2배 정도 수준. 아까 20%대니까 이건 거의 뭐 50%대 정도 예.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예. 반독점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형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법인세를 28%로 증가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승 여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저기에 나와 있듯이 퀄컴을 제외한 12개 종목의 상승 여력이 30%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인 22%보다도 거의 한 1.5배 정도 되니까 네. 결국 가장 저희가 좋아하는 쪽은 성장 대형주,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또 그 다음이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성장주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지키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여전히 성장주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 양준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대선 전 부양책 타결이 어렵다고 발언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차 팬데믹 우려까지 겹치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어제 소폭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은 소식일 수 있겠는데 최근 미국 부양책에 대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정확했던 부분이 나온 적은 없었어서 이런 부양책 타결 이슈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요. 언젠간 합의가 되겠지만 당장을 본다면 불확실한 것이 맞습니다. 예. 때문에 미증시나 국내 증시 모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하게 앞으로 미국 대선 이전에는 큰 호재보다는 큰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텐데 일단 최근 북한의 신형 ICBM 공개와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 등 프랑스에서도 일일 확진자가 다시 2만 명 이상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 차질에 대한 이제 불안감까지 더해져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짙어지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나마 좀 버텨준 국내 시장이었는데 예.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올 것이냐 그게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지금은 이제 10월을 제가 말씀드렸던 3분기 실적주에 집중하시는 게 좀 좋겠고 아무래도 금일 국내 시장은 외인과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조정을 겪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하루를 겪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사실 여론조사에서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로 분류된 친환경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최근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대선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바이든 후보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관련주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탄력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바이든 후보는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을 그린 뉴딜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주들 이제 최근까지도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일전에 신재생 에너지는 제가 짚어드린 적이 꽤 많았어서 이제 상승폭 크게 보신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세계가 주목하면서 더욱 탄력을 좀 받고 있죠. 세계가 이제 주목하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다만 단기적인 접근을 좀 하신다면 주가의 변동폭이 워낙 큰 만큼 적절한 수익 실현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신재생 에너지 이제 관련주 체크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탄소 배출 관련주 말씀드리면, 네. 최근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방향성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자에 의미를 두고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측면에서 환경 문제에 미리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투자사들도 투자 기업들에 대한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러한 환경 문제는 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보아서 일단 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 경제로 만들겠다라는 공약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 핵심으로 꼽힐 수 있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까지 금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특히 탄소 배출 관련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불확실성 재료들이 좀 많은 국내 시장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북한의 신형 ICBM 공개나 미국 부양책 타결,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 등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죠.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받쳐주지 않았다면 크게 혼동이 올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 상황에서 일단 중요한 이슈는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까지는 변동장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컸죠. 무작정 오르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올라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만큼 개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온 종목에 대해서는 쉽게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3분기 실적주에 대한 성장폭도 크게 보이지 않았던 점을 참고하시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종목 중에서 꽤나 긴 기간 동안 보유하신 마이너스 종목을 회전하시더라도 올해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던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되는 저평가 관련주 쪽으로 포트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준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80선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리스크를 좀 체크해 보겠다는 투자자들 관망 심리가 좀 반영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0.3%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860선을 하회할 걸로 보입니다. 858.31포인트 예상 체결 지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네이버입니다. 오늘 0.8%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30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8%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7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LG화학은 0.4%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오전장으로는 좋았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상당히 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현대차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17만 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오늘 1%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7만 1천 원이고요. 현대위아 1%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즌 어제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1.5% 상승세 예상되면서 29만 3천 원 예상 체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단키트 업체로 지금 매기가 또 쏠리고 있는 가운데 CJN이 강세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HLB 1.7%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내림세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0.2%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제 미증시 간단하게 살펴봤고 국내 증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2,400선이 뭔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좀 사나 싶었다가 다시 팔고 이러니까 또 개인 투자자가 사고 뭔가 뚜렷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자, 한국 증시를 놓고 보면 예.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가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한 2,600포인트는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실적 부분을 반영을 시키면 더 올라갔어요. 예. 거의 한 2,700포인트 수준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펀더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 아직까지 미국에 있어서 대선 불확실성이 있죠.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떤 불확실성이 있냐면 전체 양도세 관련해서 그렇죠. 네, 10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예. 만약 그렇다면 연말까지 큰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규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연말이나 연초는 정책 기대감으로서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올해는 정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네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또 5G 관련주, 또 그 이외에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전반에라고 해서 전기차, 반도체, 에너지, 예. 또한 언택트 관련 산업들, 또 바이오 업종 네. 등등에 있어서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환율이 계속 절상이 되다 보니까 예.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걱정을 하시겠지만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예. 그렇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가격 차원이 아니죠. 가격뿐만이 아니라 품질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가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업종들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고무적인 것이고
그런 업종들, 그런 종목들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5G 신재생 에너지 기존 성장주 투자가 유효하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나스닥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가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 추이를 예전에 그 닷컴 버블 한참 고점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나스닥을 지금 보고 있으면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지금이 닷컴 버블 때가 아니냐. 네. 그래서 조만간 이게 깨지면 네. 정말 큰 폭의 대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버블은 터져봐야 한다고 하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거기에 대고 계속 아니다라고 올라간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이유는 네. 결국은 펀드멘탈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닷컴 버블 시기 때의 어떤 지표를 좀 보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저기 보시면은 1998년 10월부터 예. 2000년 3월까지 약 18개월 정도 구간이 닷컴 버블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분출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나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 저기는 한 200%인데요. 바닥 대비 고점이 얼마나 올랐었냐면 그때 278%나 오릅니다. 와.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100으로 계산하면 350%나 오르고요. 예. 또 가장 대표적인 업종 저기 두 개 올라와 있는데 반도체와 나스닥 생명공학, 바이오죠. 이 두 개 업종은 550%, 540%, 500%가 넘는 상승을 보입니다. 자. 실제로 그 닷컴 버블 나스닥 지수 추이 차트가 있으니까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1998년, 2000년.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상승 폭을 보시면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278%나 상승을 했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꺾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졌어서 바닥을 찍었을 때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최근 또 나스닥 예. 지수 추이 올랐죠? 차트가 있네요. 얼마나 예. 올랐냐면 80% 올랐습니다. 그죠? 그럼 그 그리고- 당시 대비로는 아직은 한참 멀었네요. 그렇죠. 조정이 지금 한 13%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까 보시면은 그 닷컴 버블 때도 보시면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근데 닷컴 버블을 놓고 보면 닷컴 버블 때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펀드멘탈은 어떻게 됐는지를 네.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죠. ROE라고 네네. 하는데 ROE의 고점은 1997년이었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큰 폭의 상승장이 나왔는데 예. 그때는 오히려 저 파란 선이죠. ROE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은 나스닥은 계속 올라갔는데 리스크 프리미엄, ROE 이쪽은 오히려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예. 펀드멘탈은 나빠지고 있는데 시장은 시장은 올라가고. 100% 더 올라가 예. 버렸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재 나스닥 100기업의 펀드멘탈을 좀 들여다보면 네. ROE가 빠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현재의 ROE 수준을 놓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고 그러면 있냐면 그 나스닥 기업의 그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얘기는 저희가 개장 이후에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일지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5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2,400선에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습니다.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 투자자가 9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시장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 대선 변수가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불확실성,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변수입니다. 여기에다가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상승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추가 부양책 협상과 관련해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만난 뒤에 밝힌 내용은 대선 전까지는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협상도 타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 계속해서 보합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다가 오늘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흐름일지도 추이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보합 출발 나타내면서
0.1%, 0.2%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74선이고요. 코스닥 약보합권입니다. 86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내림세입니다. 66,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LG화학이 1%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초가 636,000원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0.5%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빅히트 궁금하시죠? 오늘 상한가입니다. 지금 351,000원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시가총액이 한 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증권사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빅히트가 현재 351,000원. 뭐 계속해서 최근에 카카오게임즈도 그랬었고요. 계속해서 뭐 좀 따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이 되고 나서 상한가로 진입하는 경우 따상이라고 하는데 자, 빅히트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시세입니다. 지금 상한가, 지금 정적 발동이 걸린 상황이고요. 351,000원입니다. 상한가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살펴보고 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빅히트 주가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상승입니다. 8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1% 이상 올라갑니다. 292,100원이고요. 알테오젠 내림세입니다. HLB가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4% 하락으로 11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뭐 아직까지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관 쪽에서 지금 200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도 시장이 하락을 나타냈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기관 쪽에서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기관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화학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화학 섹터에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철강 금속에서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 상황이 좀 빠르게 변하네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매도로 전환이 됐고 기관은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기관이 237억 원 순매수인데 추신하고 보험,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은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수급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7억 원, 2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10전 상승한 1,14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 얘기하고 환율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기업들이 예전에 닷컴버블과 다른 이유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으로 계산을 하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올해. 네, 지금 여기 테이블 한번 올려주시면 이익 증가율이 올해 나스닥 100기업은 12.5%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 과거 닷컴버블에는 오히려 이익이 줄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나스닥 100기업은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또 ROE 숫자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대에서 12%대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97년 이후에 98, 99, 2000년도에 보여줬는데 지금 여기에 예측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20년이 24.7%, 네. 2021년이 24.2%, 그다음이 23.5%. 물론 조금씩 하락합니다만 이건 뭐 이 배당 자체를 조금 뭐 적게 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올해 이익 증가율이 12.5%, 내년이 15.6%, 내후년이 14.4%. 자,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런데 닷컴버블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당시에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펀더멘털을 따라간다면 아직까지도 나스닥 100기업, 나스닥 성장주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환율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조 바이든 압승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주류 언론들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뚜껑을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예전에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 달러는 지금 신흥국 통화 대비 약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안화 대비 그리고 원화 대비 약세고 달러 인덱스만 놓고 보면 또 안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흐름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예. 달러가 지난 몇 개월 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줬었어요. 네. 달러 약세 이퀄 금 가격 상승, 뭐 신흥국 주식 상승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최근 지금 달러 지수를 한번 보시면 바닥을 찍고 나서 즉 92가 일시적으로 잠깐 깨지고 나서 네. 다시 상승을 했었고요. 거의 95 수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결국 달러 지수가 저렇게 박스권 내지 약보합세 추세를 보여주면 예. 이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고요. 또한 금 가격이나 은 가격, 그 이외에 또 원자재 가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금 가격 잠깐 올라왔었는데 금 다시 보시면은 네.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 구간에 큰 폭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에 달러가 강세로 잠깐 가다 보니까 또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또 다시 최근에 또 달러가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시 1,9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고점은 뭐 2,000달러를 훨씬 넘어가죠.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세선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값은 이제는 달러의 움직임보다는 유동성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M1 증가율,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20%대 M1 증가율이 지금 나오는 숫자는 자그마치 40%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정도의 유동성이라면 달러도 더 이상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지금 재정은 못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양당이 싸우고 있으니까 예. 미국에서 그렇다면 통화 정책밖에 없으니 통화 정책은 계속 풀고 있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 돈이 당연히 금이나 은 같은 쪽에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 가격도 보시면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은보다는 금 쪽에 더 초점 맞추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은 가격도 상승은 할 건데 변동성이 좀 너무 심해서 예. 금이 1% 오르면 은은 2% 오르고 예. 네, 금이 1% 빠지면 은은 2% 빠지고 이런 식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금을 투자하시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금 레버리지 같은 UGL 같은 미국에 예. 상장돼 있는 2배짜리 정도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펀더멘탈 경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네. 미국의 제조업 그런 주문 추이라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JP모건이라든지 시티그룹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좋았는데 뭐 대출 부실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은행권 그 연체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경제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좀 걱정스럽잖아요. 재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딥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 백신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 아니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정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점을 아직 다시 돌파를 못했는데 최근 네. 8월 달 고점 보면 그 수준까지는 시장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괜찮다. 이번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정은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 미국 제조업 신규 주문 추이를 볼까요? 왼쪽에 박스 두 개가 있죠. 여기에 이제 닷컴 버블 붕괴, 그다음에 금융 위기 시기.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요. 50 이하로 폭락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하락하는 듯 했으나 예. 네, 코로나19 때문에 녹색 박스입니다. 지금 다시 급등을 해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들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K자 반등. 네. 예, K자. 그래서 어느 쪽은 올라가고 어느 쪽은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예, 결국 예. 이게 코로나가 주는 영향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 베팅하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다른 숫자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미국의 부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더라. 뭐 파산 기업이 예. 지금 나오고 있다. 엄청나다더라. 심지어는 저희 사무실이 명동인데 네. 명동 뒤에 지금 공실률이 너무 높다. 뭐 지금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 특히 그렇죠.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이제 예. 재택근무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만 놓고 보면 아 진짜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연체율 추이 한번 볼까요? 예. 네,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 숫자가. 예. 바닥이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정말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와 개인들이 파산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전체의 금액 대비해서는 너무 작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주 위주의 투자라든지 대형 성장주 위주의 투자라든지 워낙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위주의 투자를 하면 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체율 추이를 보시면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 고점, 또 그 전에 1990년대 고점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때가 6%대, 뭐 7%, 8%대 이런 연체율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2%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물론 올라갈 거죠. 그렇지만 그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번 보시죠.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고 있는 비즈니스 컨디션 인덱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사업 환경 지수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복 수준은 거의 과거 닷컴 버블 붕괴되기 되고 나서 네. 회복하던 수준. 또 여기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터지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수준. 그리고 또 2013년, 14년 회복했던 수준을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는 실질적으로는 내년 들어가면 살아날 거다. 네네. 백신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연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년 말이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내년 말이면 회복을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럴 때는 우리가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조정이 들어와 주면 고맙게 생각해서 좋은 종목들을 추려서 투자를 하시면 예. 좋은 수익을 앞으로 12개월 동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미국 은행권에서 뭐 안전자산 비중이라든지 대출 추이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가 아주 빠르게 회복을 하면 예. 사실상은 주식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면?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은 경기가 회복을 하는데 천천히 회복하는 게 예. 시장에는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전반적으로 이익이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예, 과열일 때는 왕창 올랐다가 예. 다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또 그러면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은 지금은 중앙 금리.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약간 긴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은행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 같진 않아요. 천천히 회복할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이 차트 보시면 은행권의 현금과 안전자산 비중 또는 대출 비중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현금과 정부채 안전자산 흰색 선입니다.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불안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은행권이 대출을 막 늘리는 게 아니다는 거죠. 경기 회복을 확신을 해서 대출을 늘리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보시면 대출과 리스 비중도 보시면 과거에 50% 이상이던 게 지금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40%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니까 예. 결국 경기는 안정적인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여신 증가율을 전체 규모로 보시면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어려워졌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을 일시적으로 확 늘렸는데 지금 저기 동그라미를 보시면 하락하고 있어요. 다시 줄어드네요. 예. 그리고 현재 수준은 10% 미만의 성장률이고 이제 8%대 정도까지 하락합니다. 근데 이게 8%가 아니라 저기 왼쪽 끝에 보시면 뭐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이런 숫자가 예, 나오면 이러면 정말 경기 폭락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약 뭐 6% 내지 8% 정도의 여신 증가율이라면 안정적인 건가요?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률 2%대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장단기 금리 차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1.5% 이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 네. 어느 정도까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걸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가 0.6, 0.7%인데 예. 언제 1.5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보시면은 과거에 이 TV 토론회가 있어서 예. 2016년도에 TV 토론회가 있고 나서 금리가 빠르게 올랐어요. 그때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던 거고 결국 2018년에 큰 폭의 하락장이 왔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2020년도에 TV 토론회 이후에 금리가 오르긴 올랐어요. 예.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백신도 안 나오고 있고 아직은 불안해서. 불안하고 예. 그리고 지금 추경도 통과 안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시장은 이런 모습이 유동성을 더 많이 풀고 예. 또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시장을 팔아야 되는 타이밍을 놓고 말씀을 드릴 때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1.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 네네. 또는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또는 달러 지수가 뭐 105 이상을 돌파를 하던가 아니면 달러 지수가 88 이하로 폭락을 하던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들이냐면 정말로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지거나 완전히 화려해지거나 예. 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 시장은 상방향이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다라는 거죠. 지금 여건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용지표 실업률은 어때요?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말 이후로 지금 뭐 신규 그 주간 실업수당 같은 게 지금 중단된 그렇죠.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파가 클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지표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예. 바로 실업률입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보시면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실업률이 얼마였습니까? 3%대 중반이죠. 근데 딱 터지고 나니까 1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향 추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저 빨간 선을 보고 있으면 이 떨어지는 각도가 네. 평평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결국 지금 현재 실업률은 8%대, 7.9%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미 연준이 그러면 금리를 올릴 거고 물가도 상승을 하고 경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네. 라고 예상을 하게 되냐? 언제일까요? 당연히 실업률이 과거 수준까지 갈 때. 떨어졌을 때.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 적어도 미만까지는 떨어져야지 네. 그때부터 걱정을 하자. 근데 지금 현재는 8%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속도가 평평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를 들어봤고 지금이 정말 그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중요한 게 업종을 저희가 좀 추려봐야 되잖아요. 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목도 좋고 ETF도 좋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볼까요? 네. 자, 아까 닷컴 버블 얘기 우리 하면서 네.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 두 개가 가장 화려하게 상승을 했다. 5G?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 반도체, 예. 생명공학, 예. 반도체와 바이오였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업종은 좀 다르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아마도 5G가 될 거다라고 예.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앞서 퀄컴 상승 여력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이제 운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 고점에서 거의 한 10몇 프로 빠졌다가 지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 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네, 제가 운영하는 랩 상품은 고점 수익률이 35%였다가 예. 빠졌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 40%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5G와 신재생 에너지 포션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 자, 그만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상승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상승 그리고 5G의 상승이 두드러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차트는 뭐냐면요. ICLN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ETF가 있어요.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건데 이 ETF의 콜 옵션 거래량이 저렇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만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보시면은 이제 시가총액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과거에 이런 비교를 뭐로 했었냐면 엑산모빌이라는 회사 예. 대비 테슬라를 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시가총액을 엑산모빌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네네. 전기차 시대가 온다. 예. 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는 엑산모빌이랑 네. 넥스테라 참 신재생 에너지. 순환의 시대입니다. 예. 엑산모빌은 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의 시가총액은 지금 엑사모빌을 또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비교가 계속 당하네요. 예, 예. 어쩔 수 없네요. 근데 결국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예. 자, 이런 쪽은 대세이다. 아.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되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네. 당선을 하던 결국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왔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환경 변화에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게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큰 폭의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차트 한번 보실까요? TAN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 ETF입니다. 아, 보시면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왼쪽을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 때가 오바마 정권입니다. 예. 그때도 신재생 에너지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딱 들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싫어. 나는 석유, 오일가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왕창 밀렸었죠. 근데 최근 1년에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밀리기 시작하고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하니 지금 딱 바닥 대비 6개월 지났는데 7개월 정도 됐나요? 267%나 상승을 했다는 와. 거죠. 예.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550% 올라가더라. 아, 대표. 아직도 남았네요, 충분히.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쭉 보면 ETF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 아쉽게도 저희가 생방송이니까 네. 오늘은 5G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ETF라든지 종목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또 오늘 현재 주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CJ 대한통운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CJ 대한통운이 1% 넘게 올라갑니다. 18만 4천 원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대한항공, 카카오, 신풍제약, 이마트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볼게요. LG화학과 대한항공은 1% 내외 상승세고요. 이마트 흐름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종목들 순매수했을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한국전력,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외국인과 기관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네요. 오늘 현재 주가 16만 원. 또 두산중공업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KCC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여타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0.4% 하락입니다. 2,369선이고요. 코스닥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855.76포인트입니다. 오늘 10월 15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